자, 2시 42분입니다. 2월 이후에 오늘까지 기준해서 지금처럼 조금 어, 힘겨운 적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는 뭐 IT가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있고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LNF도 가격 반발력을 좀 주고 있고 금양도 가격 반발력을 좀 주고 있고 해서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저 반발력이 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 수준이다 보니까 월등한 탄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추세로 연동될 만큼 거래가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가 없으면 말 그대로 반발력에 대미끄러지고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높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죠. 프리미엄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매수세인 나가서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제 설명을 2시간, 1시간 반 이상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좀 솔직히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것, 그리고 수급의 누적 수급의 범위,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뭐 어제 똑같이 편입을 기준을 잡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죠. 프리미엄이 높아요 현재. 근데 뭐 최근 들어서 한 2.5% 정도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매수세도 2.5%가 월등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뭐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이라 11조 4천억이라 뭐 2.5%가 적지 않은 물량이긴 합니다만, 그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매 대차 상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결론은 2차 전지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딱 잡아놓고 있는 LG화학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오버행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그쪽의 누적적인 수급이나 또 SDI를 이제는 슬쩍 다시 뭐 우리도 좀 볼까? 2000년 초반 이후에 거의 SDI는 안 봤단 말이에요. 2000년 뭐 초중반 이후로는. 왜 그러냐면 SDI가 이제 IT에도 중복되고 LG화학을 갖고 있는데 2차 전지에도 또 중복되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이쪽은 뭐 수급이 있어요. 어제 그 보여드린 것처럼 또 마감 방송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별로의 2차 전지, 그 2차 전지의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주봉의 0037 37주 동안의 누적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일단은 어찌됐건 개인들이 물량을 좀 뺏겨지는 흐름이 연출돼야 어, 움직임 형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 쳐서 보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누적적인 수급이,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수급이고, 그리고 액티브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으로 이제 넘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차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그리고 다른 쪽보다는 나니까. 부정적인 것부터 볼까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봐야 긍정적인 게 한번 봅시다. 부정적인 부분을. 에코프로 BM부터 보시죠. 시가총액 큰 쪽에서 에코프로 BM 수급이, 이게 굉장히 큰 수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3% 유입됐다가 나간 거예요. 어찌됐건 모든 종목은 수급 논리잖아요. 사실은 소형주여도 누군가가 사재끼는 흐름이 있어야 될 것이며, 응? 수급 논리인데 거기에 에코프로
거기에 LNF 코스닥 쪽 위주에서 먼저 보는 거고 시가총액 상위 쪽 위주로 보는 거고 여기가 이제 코스닥 쪽 1위 그리고 2위 그리고 4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전체 시장에서 위에서부터 보죠. 아예 극대형주는 조금 이따 보고 왜냐하면 수급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BM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본 거고요.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2차전지 좀 많이 두들겨 맞아서 밀려 내려왔는데 13위까지 올라왔던 에코프로 BM이 17위. 그래도 뭐 콥스코 케미칼 잘 방어가 돼서 16위, 17위. 그죠? 그러니까 순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케미칼 위쪽으로 있었다가 오늘 조정이 좀 심해지면서 16위, 17위로 그 다음에 L전자 18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20위에 놓여져 있고 그간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못 움직였던 게 수급 논리였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일부 들어오는 시점에 한번 들여다봤다가 여기서 조금 사실 낭패를 보고 손절을 했죠. 지금 기준에 다시 이제 수급이 뭐 추세적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수급 아니면은 대형주 기준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던 종목군 기준에서 LNF 그죠? LNF 그 바로 밑에가 에코프로 다들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물론 이 수급이 뭐 개선될 수 있죠. 그 다음 범위에 바로바로 개선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개선되지 않았는데 개선될 수 있다라는 쪽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 정도가 그나마 이제 수급이 조금 있는 쪽인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뺀 이유, 2월달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어마어마한 그런 기준에 자 보시면 에코프로의 기준 그리고 그 밑에 시가총액이 뭐 월등하게 큰 2차 전지는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뭐 많이 올라와서 3조 원대의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3천만 주짜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거의 2조 7천억 3조 넘었다가 그죠? 코스모 신소재 어디 있나요? 일진 머티리얼즈 얘도 수급이 꼬여 있죠. 코스모 신소재 얘도 수급이 꼬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 꼬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슈팅 나왔다가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금양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앞부분에 이 공매 대차 상환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급 대비해서 변동폭이 너무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오늘 뭐 탄력은 받긴 했는데 거래량 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찌됐든 나머지 다 수급으로 다 놓고 보자는 거예요. 수급으로 첨보 그죠? SKC는 수급이 조금 일부 들어왔었어요. SKC는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제 그 점검을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성일하이텍 잠깐 수급 들어오면서 29.35% 움직였다가 또 지금의 위치이고 코스모화 코스모화 여기는 누적 수급이 있는데 그래 봐야 이게 한 3%였나요? 그럼 뭐 하루에도 퉁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나노신소재도 주가는 올라왔는데 참 부담스러운 결론적으로 피해가자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수급을 크게 따진 적이 없었잖아요. 뭐 금양 같은 경우에 변동 나오면 따라붙고 매매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뭐 누적 수급이 있어서 들어갔나? 그냥 뭐 수급을 제외한 나머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일단 프리미엄이 높은 쪽의 기준에서 그나마도 좀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나마도 편안하게 그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뭐 눌림폭도 거의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이 1조 정도 차이가 나요. SDI하고 LG화학이. 여기도 이제 그 하반기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였죠. 넘겨놓은 상태 이후에 꼬리를 달고 내려온 거예요. 8%. 그리고 LG화학도 이번에 거의 뭐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아쉽게도 대밀려 버린 건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7%. 고점 대비 밀린 게 이제 SDI가 조금 더 밀렸지만 반등 탄력이 좀 더 셌었고, 그 다음에 LG화학 세 군데 다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의 기준은 그나마도 의지할 공간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온 포스코 홀딩스도 좀 부담은 돼요, 사실상. 그죠? 포스코 케미칼 어때요? 그나마 자, 2차 전지 이제 시가총액 순위 대충 아시겠죠? LG에너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순위입니다. LNF,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순서예요. 근데 그 기준에서 이제 위에 상단에 최상단에 LG에너솔루션과 시가총액 2위죠. 시가총액 5위, 6위, 삼성 SDI, LG화학 이 세 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포스코 케미칼 밑으로는 전부 수급이 다 꼬여 있고 다 안 좋아. 진짜 뭐 장난 아니게 안 좋아. 근데 결론은 포스코 케미칼 정도가 그나마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은 추이 부분이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점을 넘길 때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고점을 넘기는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도망쳐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흐름 기준에서 지난 얘가 가장 늦게까지 올라갔고 11월 중순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은 뭐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에코프로 BM은 아쉽게도 그런 큰 탄력도 못 받았어요. 얘는. 그죠? 빌빌댔죠. 이게 뭐냐고. 7월 달부터 자기 실적이 끝내준다고 해놓고 움직인 거는 오히려 에코프로. 그러니까 머니 게임이었죠. 말 그대로. 근데 에코프로도 10월 달까지 움직이고 그다음 미끄러졌어요. 우리는 10월 중순에 정리하고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왔고 나머지 이제 금양이 11월 9일 고점 찍고 나서 쭉 미끄러진 거고 결론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늦게까지 오르고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그 반등 수준도 가장 세게 1월 달에 아무도 못 움직일 때 1월 달에 그잖아요. 최고점 대비해서 24만 원 대비해서 저 꼬리 빼면은 사실 23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준까지 다 돌려놨고 그 다음 이제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움직인 거죠.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이슈를 바탕으로 얘는 뭐 고점 대비해서 저 바닥에 있는 거고 그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월 달까지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고마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히스토리를 모르고 뭐 막연하게 뭐 종목 갖다가 뭐 대박 났네 뭐 잡아가네 다 필요 없는 거지. 예? 말 그대로 어떻게 누가 먼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이 전체 분위기를 끌고 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작년의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BM이 특히 에코프로가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바탕으로 얘가 끌고 올라가고 금양이 미친 듯이 이슈 불고 터트려 놓고 3천억에서부터 2조 원까지 2조 4천억까지 들어올린 거고 그죠? 그리고 7월 28일 날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에서 18% 19% 올라오면서 거기서부터 쭉쭉쭉 땡겨놓은 거고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뭐 폐배터리 준위 해서 뭐 세비캠 또 코스모 화학 다시 또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간 거지. 금양은 뭐 자체적으로 계속 이슈 불거뜨려 놓고 전환 물량 800만 주 차익 실현 때려놓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좀 뭐 저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씩 훼손된단 말이에요. 테슬라의 시가총액 순위도 미끄러져 있고
6위까지 잘 돌려놨다가 미국 시장 기준에 글로벌 미국 시장 기준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7위까지 돌려놨었죠.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8위로 밀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7위로 밀렸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이쁘다 하는 포스코 케미칼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그런 상태에서 휘청하면은 조정폭이요. 테슬라처럼 70%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 부리고 야 이거 저점인데 하고 막 들어가고 야 여기서 샀으면 2% 3% 수익 났을 때 그거 보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포스코 케미칼 막 14% 나와야 야 좀 수익 났네 이러는 거고 뭐 무슨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뭐 20% 19%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도 고점에서 그런 변동이 나와야 수익 났다고 인식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그만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큰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낙폭이 지금 많이 돌린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얘네들도. 참나. 13만 8천 주나 들어오는데 이걸 못 들어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우리 있는 대로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뭐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든 전체 시장이 반등이 나오든 종목군들별로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든 거기에서 이제 순환성으로 대처할지 아니면 에코프로 BM을 다시금 따라붙어서 거기서 수익을 잡아낼지 그것만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차분차분하게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하자. 요 정도만 돼도 공포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이든 또 VIP 방에 계신 분들이든 가급적이면은 VVIP 방으로 넘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이제 뭐 녹화는 뜨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시황이나 또 종목별로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VIP 방에 계시면서 혼자서 대처하시기가 이런 장 같은 경우 특히나 올라갈 때는 뭐 어떤 종목을 사도 다 가요. 좀 수익 덜 내고 말지 이럴 수가 있는데 밀리는 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실 것 같으면 오히려 이제 함께 움직여서 대처하는 게 옳다. 그렇게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함께 움직임 같이 가져가시고 전략 같이 꾸리시고 대처하는 쪽으로.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월요일부터는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시장이 나쁠 것 같으면 지금 오늘이라도 싹 다 정리해서 현금 비중 크게 설정해 놓고 쉬어가는 게 옳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이 사상체 대치 신고가를 린데 무슨 뭐 그걸 아이고 응? 그잖아요. 유럽이 사상체 대치 신고가를 린데 응? 거기에다가 일본도 뭐 고점 대비 조정폭 제한적인 거고 미국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신감 갖고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2월 3월 수익 낼 만큼 냈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자칫 누적 수익을 까먹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처하고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확보해 나가는 쪽 기준을 잡자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무도 없나요? 모니터링하는 분들? 8번째 방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은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단 한마디의 답변도 못 써주나? 좀 써주세요. 다른 업무 있더라도 간단하게 한두 글자라도 써주면 되잖아요. 한정기술 SPG 편입가 알려주시겠어요? 하잖아요. 개별 매매 사이는 어렵습니다. 며칠 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차분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